네, 3대 시장 모두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1970선까지 고점을 만들어냈고요. 선물시장도 260선 위로 올라선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증권사연구원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곽병렬 팀장입니다. 국내 증시의 강세 국면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IT와 자동차, 비철금속 그리고 정유업종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우상향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대형주 중심의 흐름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당 연구원입니다. 외국인의 주도한 그런 반등 흐름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T와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시각입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미국의 FOMC 회의 등 정책 모멘텀에 따른 안도랠리의 연장을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위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가능하다라는 의견이고요. 대형주의 장세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오늘도 삼성전자, 현대차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란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진투자증권 곽병렬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줄 전략을 보니까 우상향의 모습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자, 어떤 점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그리고 이번 주 증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내일부터 개막이 되는 미국 12월 FOMC입니다. 이번 FOMC가 중요한 부분은 이달 말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2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대체 부양이 현실화돼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전망하는 부분은 일단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3가 시행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QE4가 새롭게 개시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저희뿐만 아니라 최근 컨센서스만 놓고 봤을 때는 QE4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국내 증시는 지난주에 약 한 7천억 정도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반영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 후반에는 EU 재무장관과 정상회의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일정 부분은 아마 지금 단일은행 감독기구 설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타결안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유럽 위기가 굉장히 좀 완화된다는 느낌을 주기에는 좀 충분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희들은 충분히 이번 주 내에 한 2,000선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높게 보시네요. 지금 8일째 양봉이 그럼 만들어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지금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도 계속적으로 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과거의 FOMC 때의 그 이후에 이제 경기 부양 현실화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외국인 순매수는 좀 영향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 QE1과 QE2 시행 때는 보게 되면 북미계 외국인 자금이 중장기적으로 좀 유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케이스가 과거 QE1과 QE2와 상당 부분 유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번에 10월 FOMC를 통해서 추가 부양책이 현실화되게 되면은 지금의 외국인 순매수가 어찌되든 간에 추세적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주간 투자 전략으로는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역시 지금 현재 캐탈리스트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섹터가 역시 IT와 자동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강세 흐름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연장선이 이어질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FOMC를 통해서 아마 추가 부양이 현실화된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역시 커머디티 쪽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감안하게 되면 비철과 정유 관련주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그 이 종목군들인데 지금 매수 접근이 가능한지 오늘 장의 투자 전략도 제시를 해주시죠.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비단 오늘 내일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 FOMC가 결과가 나온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일주일 정도는 아마 그런 맥락에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달에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이제 마감이 되게 되는데요. 더 이상 단기 국채가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 부양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의 예상안을 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서베이 결과만 놓고 보면은 대체 부양책의 투여 가능성이 약 한 86%고 그 중에서도 QE4의 가능성을 약 한 60% 정도로 미국 이코노미스트들이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게 보면 최소한 OT3가 나오더라도 기존보다 규모는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단기 국채를 팔 것들에 대한 물량이 없다라는 관점에서만 보면은 충분히 QE4가 새롭게 시행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규모 자체는 아마 기존에 이제 450억 달러의 장기채를 매수하고 단기채를 매도하는 형태였다면 이 중에서 단기채 매도가 없어져 있는 새로운 형태의 QE4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가 되게 된다면 이제는 새로운 국채 매입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서 증시를 부양할 수 있을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를 계속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곽병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